그 원래 옛날에 그 온라인 게임 그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니네 잡이 오냐. 근데 그 말을 내가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좀 어레인지해서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참을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봐봐. 우리가 3차 함수를 다루는데 x축과 접하는 3차 함수 다룰 때 얘기야. 알겠죠? 자, 이때 만약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로 가면 간격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네. 그죠? 자, 이때 여기 함수와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몇 차로 접근하는 거지? 3차 함수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3 곱하기 4를 쓴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뭘 적어라? 최고차 함계수가 k라고 했을 때 자, k는 당연히 배수도 들어가겠지? 에다가 뭐를? 차를 내제곱해라 라는 말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있어. 얘가 봐봐 2대1 비율 관계를 만들어내는 접선이지 그죠? 근데 우리 1대 루트 3 만드는 경우도 있죠? 알겠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어줬을 때도 수식법이 존재하니까 이것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넓이를 s라고 하고 이번에는 여기 간격이 똑같은 경우면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자 똑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를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칭 중심이자 동국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s는 어떻게 구하냐? 자 마찬가지로 자 이때는 봐봐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줄어들지. 그죠? 줄어드니까 어떻게 들어가라고? 똑같이 일단은 내제곱을 쓰긴 쓰는데 여기 차랑 여기 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는 9 누르니까 당연히 붙여주는 게 맞아. 그리고 분모에는 4 붙여줍시다. 쌤 왜 이게 더 커요? 라고 말하면 안 돼. 훨씬 작다고. 훨씬 좁은 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4분의 1을 다는 게 응답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식법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옛날에 뭐 4, 4, 5, 3, 1, 7, 8까지 얘기했었는데 기억 나시면 쓰고 안 나면 쓰지 말고. 되겠지? 넘어갈게. 네, 어떻게 풀었지? 그래서 이거는 빼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13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저요. 아 13번은 풀맛 하라고. 이거 우리 했던 거잖아 데일리로. 했어요. 그래서 성현이밖에 없어. 질문하고 싶은 사람? 넘어가. 다 왔어? 아 대장민들. 뭐라고? 아니 현우진이가 안 올려줘가지고 대장민들 올리더라고. 해서 해주세요. 아 뭐야 못했어? 해봐라. 아니 틀리긴 했는데 어제 어. 다시 풀었는데 배성 뭐야? 선현진 쌤이 도와줬어? 아니요. 배성민 쌤이 도와줬어? 아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줬어? 수정했습니다. 수정 쌤이 누구야? 자 13번 문제 봅시다. 어, 13번은 문제를 딱 봤는데 익숙한 향기가 나가지고 되게 좀 좋았던, 기분이 좋았던 문제지만 반대로 좀 그 뭐야 월급만에 따라서 조금 미안했던 그런 문제긴 해. 왜냐면 이거 얘가 데일리에서밖에 안 보여줬으면 문제니까. 자 이렇게 이제 fx 그려져 있고 얘가 y는 뭐다? k sin x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지. 그쵸? 해서 이렇게 우리가 y는 코사인 x까지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시작을 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사선을 긋죠. 그치? 자 여기서 여기 교점까지 내가 사선을 이렇게 쭉 그어오는 상황이고 이 사선을 맞추고 반대쪽에도 맞췄을 때 무언가 간기식이 하나 더 나와 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 삼각방정식에서 자 삼각함수는 1차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선과의 교점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도형의 성질 혹은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마음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직접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안 되고 우리는 자
직선의 성질 혹은 삼각함수의 대칭성 혹은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응당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처음 교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 교점은 언제 나오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식은 뭐야? 여기를 내가 일단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나오는 값을 우리 뭐 K 했으니까 L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세워야 되는 식은 여기 주고 가자. 2파이까지니까. 자, 코사인 알파는 뭘 만족한대? K 사인 알파를 만족한다고 나와 있는 거지? 그쵸? 자, 사인은 코사인이다 꼴 나와 있는 삼각방정식 어떻게 풀어줘야 돼? 탄젠트. 그쵸?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누고 K로 나눠주면 결국 문제는 뭐야?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이라는 상수값이 나오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탄젠트가 K분의 1이 되는 순간은 언제마다 나올까? 파이마다, 주기마다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너네가 여기까지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음 얘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교점이 몇 알파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알파게? 성현아. 파이 플러스 알파. 그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봐봐. 요걸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기는 무조건 파이 다음에 나오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해서 요렇게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근데 봐봐.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은 파이 플러스 알파 동경을 180도 돌리라는 얘기죠? 동경을 180도 돌리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전부 바뀌지. 네. 그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부호가 전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이때 이 Y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쵸? 마이너스 L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봐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 B의 3대1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되죠? 네. 자, 3대1의 외분점이 자, C에 찍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3대1 외분점 무슨 말이야? A로부터 거리가 3이고 B로부터 거리가 1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저 돌아가고 있지? 그죠? 3대1이라는 건 다시 A, B랑 BC 관계를 몇 대 몇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2대 1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쵸? 자, 2대 1로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또 들여다 보니까, 봐봐. 여기는 Y좌표가 L이고,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L이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X축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대칭. 반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죠? 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전부 다 1 비율로 똑같고, 여기도 기울이 1로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페이지 1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일단 자 탄젠트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교점을 유출을 하고 2대1 비율관계를 1대1대1 비율관계로 승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봐봐. 여기는 2대1, 3대1 외분점이 무조건 여기 찍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이제 여기 찍히게끔 조건을 맞춰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다시 여기에 Y좌표는 아니 X좌표는 뭐가 되는 게 맞을까? 2분의 4. 그쵸? 왜? 우리가 저 1에 해당하는 간격 X좌표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인 걸 알아 그랬지?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쵸? 자 그리고 여기 Y좌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2L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1대 1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요 사인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해 버릴 거야. 그러면 K 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자 뭐라고? 마이너스 2L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2분의 3파이랑 더해버리면 뭐 쓸 수 있어?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 쓸 수 있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각변환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각변환하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코사인 K 코사인 알파 나오지? 얘가 뭐다? 마이너스 2L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 결국에 자 K 코사인 알파가 뭐란 얘기야? 2L이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이렇게 C를 구해놓고 그리고 봐봐 알파 넣으면 L 나온다는 얘기도 똑같이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봐봐 자 뭔 얘기를 했지? 아 맞아 봐봐 자 알파를 코사인에다가 넣어버리면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L이지 그쵸? 그리고 K 사인 알파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도 L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코사인 알파가 L인데 K 코사인 알파가 2L이래 그럼 K는 뭐란 얘기야? 2. 그럼
그리고 K는 이런 얘기죠? 자, K는 2였고, 그리고 L은 뭐란 얘기일까, 그러면? 알파? 없어. 사실 알파 누구야? 아니, L 알면 좋겠다. L 뭐야? L은, 자, 봐봐. 자, K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우리 제곱해서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가 K가 2인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 코사인에다가, 자, 2 코사인은 2L이고, 그쵸? 그리고 2 사인은 뭐야? L이지. 그럼 탄젠트는 뭐란 얘기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인데 K가 2인 거 알았을 때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럼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건 여기가 루트 5라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 코사인 알파는 뭐다? 루트 5분의 2였고 그리고 사인 알파는 뭐다? 루트 5분의 1이다 라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죠? 자, 문제 우리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 C로부터 수직으로 쭉 선 이렇게 그어주고 그죠? 여기도 선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무슨 신발끈에 만회하지 마시고 자, 뭐야? 이 변이 y축이랑 편행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가로 여기 높이는 뭐가 될까? 2부였어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에서 파이 플러스 알파 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y좌표 2개 빼주면 되지? 근데 우리 n이 뭔지 알고 있고 여기다가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넣어주면 뭐 나와? 사인 알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사인 알파 뭔지 알지? 사인 알파 뭐예요? 루트 5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루트 5분의 1이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는 L이 뭐야? L이 코사인 알파가 L인데 코사인 알파 루트 5분의 2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인 거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자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넓이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넓이는 한번 써주면 자 2분의 1 국룰이고 그리고 높이는 2분의 파이고 그리고 밑변은 뭐야? 루트 5분의 1에서 루트 5분의 4를 빼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빼주는 거니까 루트 5분의 5가 되겠지? 루트 5분의 5는 그냥 루트 5라고 말하면 되시니까 답은보다 4분의 루트 5 파이였다 라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시다. 재밌는 문제죠? 아, 맥 빠진 데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의미 있는. 14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기부죠. 디귿. 더 없어? 없어? 디귿만 보자 그래. 알겠죠? 디귿만 볼게.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얼추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뿌듯하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좀 노골적으로 삼각함수의 아니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쓸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봐.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1로 정해져 있지. 그죠? 구간이 상수범위고 함수가 변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냥 함수를 구간시켜놓고 구간을 변화시켜. 함수는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지우야 혹시 MOT하고 MOT 식으로 써봤어? 기억이 안 아 쓰긴 써서? 기억이 안 나? 아예? 그랬던 것 같아. 이걸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내 그 풀이의 그 크기가 많이 달라질 텐데. 봐봐. 그러면 그냥 그것도 할게. MOT랑 MOT 구해볼게. 자, 해서 일단 우리가 범위를 나타내보면 자, 그날처럼? 호호.
해서 일단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자, 봐봐. 이걸 알지? 구간을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다 구해보면, 자, 극대극소 언제 나와? 1대 루트 3인 거 이용해주면 t에서 극소, 그리고 루트 3t에서 교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t에서 극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t에서 또 교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1대 루트 3 비율관계 가지고 전부 다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극대랑 같은 점을 갖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지? 그래서 이걸 111에 그어주면 어디서 만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 2t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 이제 fx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죠? 그치? 그리고 요게 절대값이 좁히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fx에서는 뭐야? 극대인지 극대를 초월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값 fx에서 최대값은 어떠냐면 봐봐. 마이너스 2랑 1이지. 그러면 새로운 봐봐. 똑같은 양상들이 벌어질 텐데, 자, 모든 경험은 전부 다 마이너스 2가 먼저 하겠지? 이 범위를 늘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t가 줄어드는 거지만 내가 이 범위를 늘린다고 생각해주는 게 해석이 좀 더 용이할 때가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m1t랑 m2t랑 그리고 그때 범위를 기록해 봅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처음에 하얀색만 봅시다. 알겠죠? 내가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이렇게 늘어날 때는, 자, 극대가 되기 전까지는 왼쪽 끝이 1등이지. 제일 크죠? 그죠? 자, 그래서 m1t에 대한 식을 먼저 쓸 건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1t는 하고 식을 쓰시면, 아이고, 자, 왼쪽 끝자락이 1등일 때 있죠? f-2가, 그치? 자, 이때 함수값은 뭐가 나와? 6t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죠? 이게 언제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 밖으로 못 벗어났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니까 t가 2보다 클 때로 바뀌게 될 거야. 지우이래. 자, 해서 이때가 t는 2보다 클 때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를 취하고, 그리고 봐봐, 오른쪽 범위가 언젠가 커지면 여기를 탈출하는 순간이 나오겠지. 그리고 하얀색 그래프를 보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최대가 갱신이 안 된단 말이야, 왼쪽에서는. 그죠? 자, 보니까 그 다음 순간은 언제냐면, 자, 극대가 최대가 되는 순간 f-t죠? 그죠? 이게 몇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2t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범위는 t가 2보다 클 때까지였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여기 딱 만나는 순간이죠? 그죠? 그림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순간이니까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리고 1이 어때? 아직 탈출을 못할 때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구나 라고 하면 이때가 극대가 최대일 때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호를 떼고 붙이고는 맘대로야. 어차피 우리가 연속이라면서 이제 최대수를 다루기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대값 함수 그려봤을 때 이렇게 쏘는 거 기억나지? 네. 쏘아서 맞추고 안 끊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최대최소가 연속인 함수에서 최대최소로 관찰하면 안 끊긴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등호는 떼고 붙이는 거 자유란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자 1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F1이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어때? F1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이거 몇이야? 몇 나와? 나 식 까먹었어. 아, 좀 해주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자, F1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마지막 순간일 거야. 해서 함수는 가만히 놔둬. 왜냐면 저 여러 개 그리는 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 그리고 구간을 늘려보는 거야. 그때 식만 제대로 써주면 돼. 알겠죠? 그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 M2T,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좌우로 볼 건데, 자, 마이너스 2가 모든 걸 겪어서 먼저 보는다지? 그러면 극대도 마이너스 이쪽에서 먼저 보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2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고, 이때는 식이 똑같이 6t제곱 빼기 8이 나오고, t가 뭐일 때? 2보다 클 때 똑같이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가 자, 쭉 그었을 때, 자, 마이너스 2t에서 t 사이로 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여전히 극대가 최대겠죠?
그래서 다시 f-t 했을 때 얘가 2t 세제곱이 나오면서 뭐라고 할 수 있니? 범위가 이제 1에서 2 사이가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극대가 최대가 되는 순간 얘기한 거야. 1일 때는 극대랑 저기 왼쪽 끝자락이 공동 최대값이어서 여전히 등호 포함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왼쪽을 탈출해버리면 왼쪽 끝자락이 최대가 되겠지? 오른쪽 끝자락은 절반밖에 못 가니까 왼쪽 끝자락이 훨씬 크겠죠? 하니까 결국에 다시 f-2가 최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때는 t가 1보다 작을때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니은 얘기만 좀 먼저 하면 니은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m1t 더하기 ft가 2f-t가 되고 싶은 거지? 근데 f-t 여기 있고 f-t 딱 이렇게 더해주면 2f-t잖아. 그쵸? 그러니까 둘의 공통범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겠죠? 어차피 다한 함수는 만나봤자 교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그쵸? 이 교점이 그냥 요비성만 생긴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 물론 사실은 m1t 더하기 ft를 범위 나눠서 써주는 게 맞긴 하거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내가 보증하고 넘어갈 수 있어. 알겠죠? 자, 해서 디귿 봅시다. 디귿을 무슨 얘기하고 있어? 디귿 지우식 정리했어? 어? 2분의 1에서 그래. 자, 2분의 1 플러스로 쓸게 이렇게. 그 다음은 빼기 g 프라임 2분의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m1에다가 프라임 때려놓고 2분의 1 플러스 한 거에다가 자, 뭘 더해준 거야? m2 프라임 2분의 1 플러스 해준 게 바로 g 프라임 2분의 1 플러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주면 돼? 다시 m1의 프라임에 2분의 1 마이너스에서 뭘 더해준 거? m2의 2분의 1 마이너스를 프라임을 빼준 걸 이제 서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m2t는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하지? 그쵸? 미분 가능하면 음이나 잠이나 똑같을 거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문제는 뭐야? m1t의 2분의 1에서 잠이랑 음이를 기록하세요가 되는 거니까 자, m1t 미분하면 뭐 나와? 2분의 1에서 우 도함수는 6t 제곱, 좌 도함수는 마이너스 6t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뭐 나와? 2분의 3 나오죠?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자, 2분의 3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2분의 9가 나오니까 5가 나온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해서 디귿이 틀렸어요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해서 요 식을 써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식을 써내기 위해서 함수를 가만히 둔 채로 구간을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넘어갑시다. 또 15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이거 오케이. 15번. n인데 an 넣어서 틀렸어. 다음에 그만. 이거 그거 그 위아래에서 부르는 그거.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제야 얘는. 그렇게 생겼지만. an을 풀면 그러니까 얘가 AN으로부터 유래되는 애가 아니지. 아 그래. 그래서 정방향으로 읽어주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이거래. 언제? AN이 1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전항이 1보다 작으면 다음 항은 저렇게 써야 돼 라고 얘기해 준 거죠? 자, 반면에 자, 로그 뭐래? 2의 AN로 쓰는 경우도 있죠? 언제 이건?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해서 AN은 하고 정리했을 때 얘는 정리가 되지만 이 경우는 AN으로 정리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위식은 n에서 n 플러스 1로 가는 방향으로밖에 해석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면 an 플러스 1의 값으로 an을 유도할 수가 없잖아. 그쵸? 자, 그리고 혹은 로그 2의 an은 어때? 이거는 n에서 n 플러스 1로 가는 것도 가능한데 뭐도 가능하다? n 플러스 1에서 n으로 가는 식도 가능하지? 어떻게 정리하면? an은 하고 정리하면. 그죠? 자, 해서 이것도 한번 적고 갑시다. 자, an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2의 a n 플러스 1승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조건이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an 플러스 1의 조건도 한번 적고 갑시다. 알겠죠? 자, 적고 가면 an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대입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n에다가 최소 1부터 대입할 수 있지? 그럼 1, 2, 3, 4 대입하면 가면 갈수록 커질 거니까 1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겠지? 그럼 나오는 결과는 언제나 뭐가 되겠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an이 1보다 클 때는 로그에다가 밑이 1보다 큰 로그에다가 1보다 큰 수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양수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음 항의 결과가 반드시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또 뭐라고 돼 있어? A5 플러스 A6이요. 자, A5 플러스 A6이 뭐다?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럼 다시 이것도 우리가 조건을 한번 쓰지 말고 그냥 일단 식부터 한번 써보는 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A6이 뭐가 될 수 있어? A6은 2에 몇 승? 여기다 5 넣었을 때 A6 나오는 거니까 3승 나올 수도 있지. 그쵸? 자, 이게 1일 수도 있고 혹은 뭐일 수도 있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나온 결과인 A5 더하기 로그 2의 A5가 뭐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A5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7이라고 해야지. 마이너스 7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냐면 봐봐. 우리가 결과를 써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 항은 2분의 1보다 크던지 0보다 크던지 엔딩밖에 없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몇 번째 항이든 간에 첫 번째 항이 아닌 항은 언제나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7이라는 항은 어떤 방법으로도 유도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마이너스 7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A5 더하기 로그 2의 A5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하겠지만 뭐 엄밀하게 식으로 들어가 본다면, 자, 얘가 뭐가 된대? 1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거지? 원래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없지, 그치? 자, 그런데 봐봐, A5는 언제나 1 이상이지? 그쵸? 이 경우에서는 AN 플러스 1은 언제나 0 이상이지? 그럼 1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거 더해서 1 만들려면 몇 쳐야 될까? 1,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A5가 1이었습니다. 그럼 어때? 로그 2의 A5가 0되니까 맞는 말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찡갑 해도 되지만 이렇게 검증도 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수3 개념이 얽혀있기 때문에 쌤 이거 계산 못하는 식이에요?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최소값범위 나타낸 거니까. 그럼 결국에 문제는 뭐야? A5가 1이라고 가르쳐준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A1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화 관계를 쌓아서 어디까지? A5에서 A1으로 도착하면 되지 않을까? 인데 여태까지 봤던 식이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자, 봐봐. 아래 식은 역방향 유도가 가능하거든? 근데 위의 식은 역방향 유도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의 식을 쓰고 싶을 때는 정방향 유도를 해야 되고 아래 식을 쓰고 싶을 때는 역방향 유도를 써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 방향을 언제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처음부터 A1의 범주를 좀 잡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해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스토리를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만약에 케이스 1. 자, A1을 A라고 하는데 얘는 뭐야? 1보다 작은 애야? 라고 말하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 2, 3, 4, 5 순으로 유도가 되고 A5가 무조건 1 나오는 엔딩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봐. A5는 얘로 유도하는 거야? 얘로 유도한 게 아니지. 그죠? 그죠? A5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만든 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그죠? 다시. 그럼 A5는 1로 끝나야 되죠? 그쵸?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n에다가 4를 넣으면 저기 2에 n-2승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4를 넣어버리면 2에 2승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다는 건 A5는 아래식으로 유도했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A4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A4가 2여야 된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A4도 생각을 해보면
A4를 만약에 자 위의 식으로 유도를 하잖아? 그럼 어때? A4는 N에 3 대입하면 되지? 그럼 얘는 위의 식으로 만든 거일 수도 있고 그쵸? 아래 식에 넣어주면 4를 넣어가지고 A4를 유도한 걸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3가 1보다 작은 경우 그쵸? 그리고 A3가 4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 라고 응당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처음에 내가 첫 항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쵸? 자 그럼 이제 A로 출발을 했는데 자 A에서 다음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1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이번에 두 번째 항은 그럼 얘가 2분의 1 되는 상황이죠 그럼 2분의 1 되면 또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2분의 1이니까 다음 세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어서 만들어야지 근데 2 넣으면 뭐가 나와? 1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이면 어떤 식에 넣어야 돼?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은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는 기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케이스 2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A1이 뭐보다 이보다 왜 컸지? 1보다 크 가신 경우도 한번 같이 볼게 그럼 다시 항이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항들을 관찰했을 때 자 A1은 이번에 라지 A라고 합시다 자 라지 A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로그 2의 A로 갈 수밖에 없지? 그쵸? 그리고 확실한 건 A4는 반드시 2가 되는 상황이고 5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봐봐 다시 우리가 위식 때문에 정방향 해석밖에 안 돼 그쵸? 자 정방향 해석을 한다는 건 얘가 1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지? 네. 그쵸? A가 2보다 작으면 로그의 값은 1보다 작게 되지 그죠? 그럼 그 다음 결과는 뭐가 나온다? 그 다음 결과 뭐 나오니? 1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A3는 근데 A1에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A3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로그 2의 A는 뭐란 얘기야? 2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쵸? 자 A가 2보다 큰 수라는 건 여기서 스토리 진행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로그 2의 A의 A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로그 2의 A의 값을 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L이라고 한다면 다음 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로그 2의 L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죠? 다시 로그 2의 L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스토리가 나뉠 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L이 뭐보다 작은 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게 자 L이 만약에 다시 로그 2의 L이 이제 1보다 작을 때랑 다시 로그 2의 L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 스토리를 또 짜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자 1보다 작으면 뭐가 나온다? 이때는 2가 나오죠 그치? 근데 2가 나오면 반드시 1 나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자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다시 뭐 해줘? 여기다가 로그 한번 더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뭐라고 할까? M이라고 얘기할게 알죠? 아 왜? 하면 로그 2의 M 나오죠? 그치? 근데 로그 2의 M이 뭐가 되면 되겠어 그러면? 얘가 2인 거는 자명하잖아 그쵸? 그쵸? 얘가 2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로그 2의 L이 1보다 작다는 건 L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2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죠? L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다시 L이 뭐였어? 로그 2의 A였죠? 그죠? 로그 2의 A였으니까 자 로그 2의 A는 5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다는 얘기 나오지? 근데 이렇게 갈 전제가 뭐였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조건으로는 L이 이거 2죠
자, A는 2 이상이고 4 미만이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죠? 두 번째로 결론을 내려면 어때야 돼? M이 뭐가 되는 상황이야? 4인 상황이지. M이 4라는 건 로그 2의 L이 몇이란 얘기야? 4란 얘기니까 L이 16이란 얘기죠? 그죠? L이 16이란 얘기는 로그 2의 A가 몇이란 얘기야? 16이란 얘기니까 A가 뭐란 얘기야? 2의 16승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범주는 2 이상 4 미만이랑 2의 16승이다 두 개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 A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A의 최소는 뭐가 된다? 2가 되고, 그리고 A의 최대는 뭐가 된다? 2의 16. 몇이게? 65,536. 컴퓨터 다루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숫자야. 16비트로 만들면 되니까 숫자를. 자, 그러니까 결국에 로그 2의 스몰 n분의 라지 n 뭘까요? 15 지는구만. 오케이, 확인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꿀잼? 하하하, 꿀잼. 요새 표정 보니까 아니야. 요새 표정이 마트에 갔어. 자, 근데 이거 그냥 5에서 내려오는 편이 더 좋잖아. 그러면 16 찾기는 더 쉬운데 1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 2 찾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 내가 어제 딱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한 5분 동안 앞에서 서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방법 바꿨습니다. 자, 일단 우리 20번, 21번, 22번도 할 건데 내가 그 화장실 이슈가 생겨가지고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저 멈춰주세요. 네모 말고 조금만 거. 두 칸? 두 칸짜리. 해서 자 1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자,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자 20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저요. 자 20번 같이 문제 봅시다. 자 20번 문제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수열의 합만 계속 다루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일단은 인트로 깔면서 진행해 볼게요. 봅시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나오지? 2차. 어떤 2차? 이번에 최고차. 그래,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공차고 자시고가 아니야. 상수항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알죠? 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SN은 한 다음에 자 AN제곱 플러스 BN꼴로식을 바라볼 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결정될 거고, 그리고 자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B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SN은 언제? n은 7일 때랑 8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고 돼 있어? 최소.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2차 함수 최소값이 언제만 나와? 딱 한순간만에 한 해만 나오지. 그치? 근데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네.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사실 2차 함수 그려놓고 점점점점 찍어 나가지? 근데 7일 때랑 8일 때 최소값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축을 그렸을 때 7하고 8이 어떻다는 거야? 이 최소값 인근에 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함수값이 같게 나올 거니까. 그죠? 자, 해서 우리는 자, 이렇게 끝. 7하고 8의 같은 데를 관통하는 뭐가 존재한다? 바로 대칭축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7하고 8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2분의 15. 그죠? 7.5가 있어야 되죠? 2분의 15. 그래서 7.5가 있으면 다시 우리는 교점도 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예요? 15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자, SN은 하고 식을 쓰면 뭐다? A에 N에 N-15인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S8에서 S7 빼면 뭐야? A8이지. 근데 그 A8이 몇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여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 등차 수열의 합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구해버리잖아? 그럼 이게 뭘 의미해? 그게 요 오른쪽에 있는 놈의 함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로도 우리가 A8은 뭐 0이다 라는 거 알아놓으면 우리 공차 알면 답도 구할 수 있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자, SM이랑 자, SEM이 서로 같은데 뭐로 같대? 절대값이 162로 같다고 돼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M은 8보다 큰 이런 M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8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 여기 오른쪽만 나가야죠? 이 오른쪽은 증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얘네들이 그냥 같을 수가 있나? 그냥 같을 수가 없고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야? SM이 몇이고 162고 그리고 SEM이 몇이 162인 이런 상황을 기대해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건 더해서 몇이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162가 된다는 얘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다루기 쉽겠지. 그죠? 해서 둘을 더할 겁니다. 자, 합하면 SM은 어떻게 써주면 돼? AN제곱 마이너스 15N이지? 15AN이니까 자, SM은 AM 제곱 마이너스 15AM이고 SEM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A의 M 제곱에다가 자, 뭘 더해서? 마이너스 30AN을 더해서 만들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 결국 5AM 제곱 마이너스 45AM이 뭐다?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M도 0이 아니고 당연히 A도 0이 아니겠죠?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인수분해하면서 어떻게 나와? 5AM으로 묶었을 때 자, M-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M이 몇이다? M은 9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네들이 162 마이너스 162라는 거 이용하면 A 값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S9는 하고 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54A 이렇게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62라는 얘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결국 A가 뭐인 거? 3인 것까지도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A가 3이라는 건 다시 AN의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공차가 6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말하는 A13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우리 아까 A8이 0인 거 알고 있었지? 여기다가 5D를 더해가지고 그냥 30입니다 라고 말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전 꿀잼 21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21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없어? 22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22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것도 얘를 남겨놓고 문제 풀 때가 공간이 모자라다. 줄게. 자, 2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gx가 뭐라고 돼 있어? 자, 이 gx는 실전 2라고 말해보면 당연히 뭐야? 도함수가 실전 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굳이 도함수가 실전 연이라고 한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요소인 것 같고 같은 말이야 사실은.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이제 나조건을 보시면 자,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자, gx가 뭐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라고 나와 있고 그치? 자,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 절대값 g'x가 뭐다? fx다 라고도 나와 있네. 자, 그 다음 다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니? 자, gx는 x는 1일 때랑 x는 b일 때 무슨 값을 가져? 그 값을 갖습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을 때 자, gk가 0이 되는 순간을 만족하는 애들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해서 여기 조건들을 바탕으로 자, gk가 0이 되는 k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건 한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gx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gk가 0이라고 했으니까 gx 자체를 밝혀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제일 먼저 생각이 들겠지만, 자, 일단 해석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 이렇게씩 받으면 자,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처음에 뭐부터 할 수 있어? 그죠? g0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또 미분하면 g'x가 뭐가 나온다? 그래,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나온다? 자, 이거 적분해주면 어떻게 나와? gx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자, 다음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아니라 g'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가진 정보를 보니까 자, 얘는 지금 어때? g'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gx가 1이라고 b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건 증가함수가 바뀐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는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해석하니?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로 바꿔서 하지. 그래서 결국에 모든 정보가 다 모아보니까 뭐야? 식은 적분처럼 나와 있지만 전부 도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g'x는 x는 1일 때랑 x는 b일 때 뭐가 돼? 부호가 변한다. 그리고 g'x가 연속이 함수라고 제시가 돼 있는 이유도 뭐야? 그래서 굳이 이거 쓰고 이거까지 쓴 이유가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우리한테 제시한 거라고. 알겠죠? 이건 원래 교과서 자체는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알겠죠? 도함수 연속으로 바라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일단 g'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죠? g'b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자, 이거 만족 안 하면 일단 부호 변하고 자시고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좀 그려볼 건데, 자, g'x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gx에 매몰되면 틀리는 거야, 그냥. g'x로 모든 얘기 다 끝내놓고 gx로 넘어가면 돼. 그럼 봐봐. 여기까지 온 김에 이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 gk가 0이라고 됐죠? 우리 그럼 gk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도함수의 측면에선. 도함수의 정적분은 보다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랑 같다 또 볼 수가 있는데 g0이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그냥 얘 값은 뭐라고 쓴 거야?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g'x dx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gx에 대한 얘기로 바꿔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 알겠죠? 함수값의 차이는 뭐랑 같다고 성현아? 도함수의 정적분과 같다 라고 이것도 써줘. 여기다가 알겠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을 좀 해보고 싶네요. 알겠죠? 들어가 볼게. 자, 일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함수가 어떻게 정의돼 있어? 응? 그쵸? 1차 함수로 정의가 돼 있는데 자, 그 다음 가족권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1일 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죠? 그렇다는 건 다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인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고 언급이 확 돼 있지? 그럼 뭐야? 결국에는 이렇게 내리꽂는 모양으로 g'x가 그려져야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상황?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y축의 위치도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해서 보면 봐봐. 우리 아까 정적분이 지금 0이 되는 순간 찾아주는 거잖아. 그죠? 도함수의 정적분 0이 되는 순간인데 여기랑 여기의 도형이 똑같이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일단 K로 뭐 취할 수 있어? 2를 취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서 일단 K가 2인 것도 한번 마음속에만 넣고 진행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뭘 그려야 되지? 2차 함수를 그려야 되지. 그죠? 그런데 fx가 뭐래? 절대값 g'x라고 돼 있지?
그러면 절대값 함수가 얘랑 같으려면 fx는 자 나조건 얘기하는 거야. 자 fx는 x축 아래 그려지면 돼 안 돼? x축 아래 그려지면 g'x로 구현이 불가능하지. 그죠? 그죠? 자 해서 구간 자 물론 여기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 때 자 x축 아래 그려지면 된답니다. 자, 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으니까 자 이제 요 동네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일단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자 그럼 그렇다고요.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띄워서 잘 그려봤어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함수 그려보면 접히죠 여기서. 자 이게 지금 절대값 gx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절대값 g'x의 안쪽에 갇힌 범위를 그려봤을 때 어차피 gx가 연속이기 g'이 연속이니까 적은 것도 연속이어야겠지? 그죠? 그럼 내가 2차 함수를 그려본다면 가장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안 접힌 부분이니까 그대로 그려지겠죠? g'은? 근데 여기는 접힌 부분이 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0 되는 순간에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안 나오게 되지? 적어도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 그림 이따위로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이 fx도 x축이랑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지? 그래야 b에서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x는 b일 때 b가 나도 뭔지 몰라. b일 때 x축과 뭐한다? 일단 만나야 구호가 바뀌는 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fx는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해야 자 우리가 원래 함수를 그렸을 때 b에서 교차하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두 정보를 조합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x-b에서도 그래 x-b에서 접한다 라는 얘기죠. 만나는데 x축아래를 안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나에 대한 정보들을 다 해석해주면 자 fx는 자 일단 봐봐 x축아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건 아래로 블록하는 거지? 그쵸? 자 fx는 자 k의 x-b의 제곱 이런 꼴이어야 되고 k는 반드시 양수여야겠죠? k가 음수면 언젠간 아래로 뚫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g'x가 절대값 g'이 구현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이거라는 걸 우리가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봐봐 x축하면 0이라는 얘기죠. 근데 0보다 작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0이 최소값이지. 최소값에서 미분돼서 뭐라고? 0이라고. 그래서 중근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맞춰서 그림 그려줄 거거든. 자 우리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이랑 접근하면서 어떻게 그려야 정확히 그릴 수 있을까? 응? 바로 이렇게 그려야 우리가 딱 맞는 모습으로 하면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랑 여기에 만나게끔 함수를 그려서 우리가 g'x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죠? 자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g'x는 이 보라색 모양으로 함수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 해서 이거 보라색 함수를 그려줄 수 있고 이걸 다시 펼쳐서 원래 함수 그려줘야 되는 거 알지? 그렇죠?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자명하죠? 이게 안 꺾이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여기는 꺾였지. 그죠? 그리고 어때야 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어서 그려야 되는데 얘 그대로 냅두면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그런데 B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고?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뒤집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갈아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g'x죠.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최종 단계로 이제 우리 뭐 해줘야 돼?
이제 GK가 0 되는 순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순간은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G'K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야 돼. 라는 건 위아래 정적분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뭐야 어때? 똑같지? 그리고 이 뭐야 어때? 똑같은 지수, 뭐야? 2차 함수를 축을 기름 뒤집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은 어떻다? 완벽하게 동일하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 빼기 b만큼의 거리만큼 더 가서 딱 경계 잡아주면 이것도 k 값이 0이 되는 순간인 걸 찾아줄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k가 뭔지만 알면 될 것 같아. b하고 k가.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가 b 빼기 2니까 여기 뭐가 나와? 2b-2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k 말고 b만 구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k 말고 a라고 합시다. A 나와 있으니까 뭐하지? 뭐하지? KL A로 할게. 알겠죠? 우리는 KL이 아니라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K가 어떤 순간인지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FX가 뭘 지나야 돼? FX는 자, 여기랑 여기 지난다고 이제 언급이 돼 있지. 네. 그리고 여기 몇이야? 여기 1이니까 3에 3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3인 거 알고 여기는 뭐인 거 알아? 1,1인 거 알고 있지? 2,1? 아 그래 2,1이네요. 2,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거 연립해주면 됩니다. 자 2는 뭐라고? 2는 L의 뭐다? 1-b의 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고 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L의 b 플러스 2의 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한테 L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왜? 자, 첫 번째 식은 어디에 있나? 요 2,1 대입해준다. 부끄럽게 할래? 자, 그대로 나눠볼게. 위아래식을. 그러면 3분의 1은 뭐가 나온다? b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으니까 다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주면 b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뭐가 나와?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3 나오는데 마이너스 2루트3 하면 범위에 안 맞으니까 4 플러스 2루트3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Got it? 그러면 가능한 b로 뭐가 있어 이제? b는 처음에 2인 거 우리 구해놨지? 그쵸? 자, b, 그냥 가리 k죠? 자, k가 2인 거 구해갖고 또 2b 빼기 2인 거 알았으니까 2배하고 2배 뭐 나와? 6 플러스 4루트 3인 것도 알았으니까 결국에 합이 뭐다? 8 플러스 4루트 3인 거 이용해서 자, 개수의 곱은 뭐가 돼? 32가 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꿀잼이죠? 뭐잼? 힘듦. 해서 자 오늘 4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마무리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발상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 문제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 아 진짜 근데 저 시간 안에 풀기 너무 빡셀 것 같아. 맞아 너무 빡세. 그 특히 뒤에 있는 미적분이 개미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맞추겠다고 달려들면 28, 29, 39가 멘탈이 박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해서 일단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자 7단원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영상 돌아가고 있니? 네. 아유 깜짝이야 나 안 돌린 줄 알았어. 진짜 빨간색 눌려있어 지금? 위에 초가 지나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아마도 시간에서 4점 모의고사 풀이를 못할 것 같아. 지금 몇 시야? 아직 한참 멀었네. 그럼 이제 우리 초록색 책 볼까? 파란색 책 봅시다. 7단원 7단원 오답 조사하고 진행할게요. 여기서 먹방 주세요. 무슨 소리야? 자, 스택2 202번부터 배성현 227분인데 앞에 안 풀었어? 그리고 위에 승지도 2단원 2단계 안 풀었어? 풀다가
다 오픈 파트는 뒤로 갔어. 안 보였잖아 이거 어쨌든. 또 그리고 233번 됐어. 지금 받아주고. 아 37번이요. 지우 저 앞에 이거 뒤에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229번하고 230번. 37번. 37? 네. 까지? 그리고 명. 저는 앞에 있는데 어? 앞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219, 227. 또 뒤에는 어디 안 풀었어 그러면? 여기 거기부터 안 푼 거야 228부터? 네. 앞에는 다 풀었는데 하나 틀린 거고? 어느 놈 아까 아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좀 안 했는데. 어? 좀 안 했는데. 왜? 다 맞을 거라 확실해서? 모르는 거 있어. 손을 씻어요. 아 세수하는 것처럼. 아까워 이현성 229요. 너도 앞에 안 풀었니? 네. 또 근데 거기까지는 안 230부터 안 풀렸어? 네 문제밖에 안 푼 거 아니야? 맞아요. 숙제 이상한 법이냐고? 앞에는 레벨 2는? 안 했어요. 와우 아, 저 이거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오늘. 근데 미적분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예 219, 어. 222, 23, 24. 34, 35.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지금 217번부터 225번까지 풀자. 17부터 225까지 풀어서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근접을 좀 내보자고. 알겠죠? 어디부터요? 217번부터 225번까지. 네, 217번부터 225번까지 풀어요. 217번부터 225번까지 다 했어? 그러면 혜인이는 그 234랑 235랑 지금 둘이 보자. 가져와. 상현이도 217번부터 225번까지 풀고 있어. 어디로 가죠? 그 의자 가지고 내놓고. 영희도 다 하면 227번 나랑 둘이 보자. 우선 자
0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줘야 돼요. 네. 케이스. 그럼 또 있어요 케이스가. 없는데 부대사용 24가 돼 있잖아. 그럼 12, 12 맞고 6 했는데 계산식한 거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거 12 계산하고 그냥 다른 뭐 안 되게 다른 게 써온 거. 그럼 최대고 최고 합 구하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면 분리와 4분의 a 제곱인 거 알고 있잖아. 네. 아 a 4제곱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최고차 양수니까 문제 몰라. 그쵸? 네. 그리고 2루트 사는 것도 알고 있지. 네. 그럼 4제곱은 뭐 나와? 12의 제곱 나오지. 네. k 곱하기 12의 제곱 4가 나눠주면 이거 뭐 나온다? 6이 나온다는 얘기였잖아. 네. 그러면 저기 24니까 하나 날라가고 그러면 네. 응, 6분의 나오지. 넣어서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너 무슨 나오지? 네. 마이너스 6분의 11. 그럼 얘는 걔가 마이너스 6이 나왔는데. 2일 때랑 마이너스 1 때랑 그리고 4일 때 이렇게 했어? 네. 그럼 거리 6이지. 네. 6에 4제곱하면 6에 4제곱이라고 쓸게. 분모에 3 곱하기 4 달아야 되지. 세번째 수도 모르지. 얘가 뭐라고? 1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10이 넘겨서 또 나눠주면 6 두 개 날라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럼 다시 2의 제곱이니까 제곱 말면 3의 제곱이 되버리죠? K가 9분의 1 나오지 않니 이거는? 제곱. 네 제곱. 네. 3256을 다시 제곱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9 하면 4분의 16, 4분의 39, 3256 9 나오잖아. 이렇게 9분의 1이에요. 9분의 1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아 그럼 답이 바뀌겠죠? 네. 영화 2번. 원점에 가깝거나 같은 위치에 있도록 이면 동시 출발했지. 네. 그러면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얘기야. 빠르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 속도 함수를 배웠을 때 그림 이렇게 나오지. 네. 근데 V2T가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잡았을 땐 V1이 V2보다 더 많이 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멀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천천히. 아 그러니까 직선이. 근데 직선이 더 빨라야 된다는 거. 그럼 직선이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얘 지금 뭐야? 얘 1에서 그거지. 네. 얘는 1에서 뾰족점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뾰족한 그래프가 나와야 되거든. 네. 근데 한순간도 교차하면 되는데 교차하면 얘가 더 앞에 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때 그 겨될 때가 더 커야 돼. 그렇게 풀었네. 얘 미분에서 몇인데? 4잖아. 그럼 A가 4냐? 아 XT에다가 했어요. 아, XT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럼 괜히 어렵잖아. 이 접선해 보면 접선해 보는 말이야. 여기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가 접해야 돼? 저 직선했지. 얘는 순차함수로 얘는 직선을 안 빼봐. 오 뭐야? 하하하하. 엄청난 일이네요. 정신이 나갔구나. 아직 멘탈 소유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앞에는 아까 보여주시나요? 틀린 거 붙여보고 그래 애들 225번까지 풀고 나서 달려주고 여기는 다 했으면 가져와. 모르는 거 말고 안 푼 거 풀어. 그리고 모르는 거 가져오고 막 뒤에 있는 227문제 가질 거야. 연서하고 지우하고 성현이는 왼쪽 연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뒤부터 풀란 얘기가 3단계를 풀란 얘기가 아니라 2단계 뒷부분, 3단계 뒷부분 풀란 얘기야. 올해 거.
지금 끝난 다음 깨달으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메인스트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 우리 피아노 보고 있어. 형태는 아, 우리 메인스트림 할 거거든? 다음 주부터 숙제를 줄게. 알겠죠? 이번 주는 숙제 따로 안 줄 테니까 못한 거는 다시 해봅시다. 그 사전모의고사 숙제는 안 줄게. 응? 넣을게. 봐봐.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야? 상수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t를 t라고 할 거야. t라고 하면 안 되겠고 u라고 합시다. u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결국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x 마이너스 12t는 뭐가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 13분의 3 u x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얘 해야 되는 거야. 응당해야 되는 거 0 대입하는데 0 대입해가지고 상승시키는 거 필요 없어. 그죠? 그 다음 뭐야? 1분 하나지. 뭐야? 이거지. 그럼 다시 이거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네, 잘했어. 1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13분의 6x 6us 플러스 12x가 우리 u라고 되잖아. 그런데 적분 구간의 절대값이 어때? 같잖아. 그러면 기함수 삭제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구나.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2x를 0에서 1까지 계산해주면 26 나오거든. 이게 유란 얘기를 거지. 그래서 fx가 뭐라는 얘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라고 거야. 끝난 거 아니야? fx가 원하는 순서 알았잖아.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뒤집어주세요 하고 있는데 얘가 3한 다음에 x 빼기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뒤집어주면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2고 그러면 gx가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나고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모두 같다고 되지.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해도 답은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거가 절반이잖아. 그치? 얘랑 얘의 넓이가 몇 대면? 1대2지. 그럼 이걸 다시 반으로 쪼개면 1대1이지. 근데 우리 2차 함수의 속격법 생각했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가 몇 대면 진짜 알아? 1대 4. 우리 도함수의 그 정적분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랑 같다가 됐지. 그럼 지금 뭐야? 이 도함수 정적분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뭐야? 축이니까 3차 함수의 대칭 중심. 그럼 대칭 중심부터 같은 거리 쭉 잡아준 거야. 0 되는 순간 뭐야? 극값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극값 되는 순간이랑 여기 되는 순간이 1대 루트 3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대 루트 3이라고. 그럼 이제 루트 1, 루트 3으로 넣으면 루트 3분의 2가 되지. 이걸 여기서 빼주면 교차 문제 나오죠? 해서 대입해서 이렇게 보세요. 넘어가자. 제곱의 완전제 공식이니까 대입하면 계산은 간단하게 될 거야. 원래 식에다 대입하지 말고 그 인수분해 된 식에다 제곱해. 여기는 앞에 다 됐어? 책장에 가서 틀린 거 쓰면 될 거예요. 나 17번부터 25번까지만 좀 하고 지우도 만약에 문제 푸는 거 다 되면 그 230번이랑 230번도 나랑 같이 해보자. 그리고 오늘은 229랑 237 풀고 마무리할게.
몇 번이랑 몇 번이요? 2, 9, 2, 3, 7.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야. 아, 이 징글징글한 수특이 드디어 끝나는 거네. 저 왜 아까 잘못 나왔는지 알았어. 왜요? 12 해야 되는데 24 했어. 아하하하하.
2단계 하나만 제공해도 돼요. 가져가. 이걸 한 5번 풀었는데 이자마자 5분에 11분 안 나와. 예? 얘가 0 되는 순간 0, 1, 2지? 그러면 이거 뭐야? 예쁜? 뭐는 뭐야? 잠수가 나오겠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있는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C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0 나오면 C지? 여기 그냥 C 하고 여기 읽어주면 4분의 1? 그냥 적분하고가 그러면 뭐야? 4분의 1 더하기 적분하면 4분의 1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어? 4분의 1 더하기 나오지?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C가 뭐였는데 4분의 3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C는 6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이걸 이제 뒤집어줘야 되잖아. 그럼 C가 6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다 떠있는 거 알고 알았지? 네. 그럼 결국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계산한 다음에 2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Fx니까 4차함수 조건해줘야 되지. 시그마에 넣었어? 시그마 인터벌에 넣었어? 6분의 1이라며 2배를 먼저 그러면 2도 안에 넣어야지 그러면. 아니 이거 그거야. 아. 그 뭐냐 마이너스 2부터 있고를 0부터 있고. 그 1차함수 날리고? 네. 먼저 2배 하고 나서 이거 지우고 또. 그래. 다음 써볼게. 4분의 1 x 대제곱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분의 1을 계산할 건데 걔랑 마이너스 1을 1까지 할 건데 2대하서 1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이니까 얘랑 난리부터 없지. 이만 되겠어. 그리고 C 그러면 4 한 다음에 0에서 1까지 4분의 1에 x 대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이거 뭐 나와? 20분의 1 x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6분의 1 x 한 다음에 4 곱할 거고 0하고 1 곱할 거지. 그러면 뭐가 나오니? 20분의 11에다가 4 곱하는 거 나오잖아. 4 나눠주면 5분의 11. 5분 11. 이게 5분의 10이 없어요. 서로 다르거든 값이잖아. 얘하고 얘 서로 같지. 어? 2C 더하기 4분의 3이 뭐야 2C 더하기 4분의 1이 4분의 3이라서 C가 4분의 1이네. 어쩐지. 재미야. 여기 다 있어? 17번부터 25번까지? 지우는? 17부터 25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연서는? 몇 번이야? 승현이는? 몇 번이야? 19분. 굳이 만들어? 아니 그 속도가 그래서 멈췄어요. 설명. 네? 229랑 231 하시면 229랑 231 질문? 네. 가져와요. 네, 저 그거야.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한다니까? 네. 237 229랑 237 237이요. 237 해가지고 해가지야 세상 사는 해가지야 너 역시 돌아가고 있니? 네. 아이씨 제가 편집하지 마세요.
쌤, 음, 그럼 다음 시간에는 메인스트림 안 들고 오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숙제가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나올 거니까 메인스트림을 안 들고 와도 될 것 같은데. 그 지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메인스트림 문제를 내가 골라줄 거거든. 근데 너는 책을 풀었잖아. 그러니까 책에다 푸는 것도 괜찮으면 책에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종에다 풀고 싶으면 내가 그건 번호 맞춰서 매번 맞을 테니까 가져와서 챙겨서 봅시다. 프린트를 그 프린트에 내가 시킨 문제들을 다 따로 출력을 해서 줄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거 챙겨도 될 것 같아. 지금 저기 앞에 있어. 애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 네. 그래서 문제 조성은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한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전부 다 푸는 방향으로 갈 거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 200문제 정도 되거든. 전체 다가. 거기서 한 조금 속가내서 한 전체 한 절반 정도 풀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2개 보고 끝낼 건데 일단 지금까지 한 거 채점합시다. 지금까지 217번부터 225번까지 채점하고 거기서 공통으로 틀린 거 있으면 같이 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219번 문제 같이 풀 거야. 알겠지? 성현이하고 연서하고 지효 다 채점하고 지금. 네. 여기까지만 먼저 풀게요. 아 잠깐만. 아이씨 영상 돌아가잖아. 아. 괜찮아요. 왜 여기 와야 돼? 쌤 얼굴은 안 나와요. 아 다행이다. 다행히 그렇지 않는데. 말이 많아. 저기 빠져가지고 진짜. 혜인이 갑자기 왜 나와? 빠질 건 없는데. 써? 지호 틀린 거 번호 19번 또 없어요. 몇 번까지 풀었어? 22번 22번 0 19번 또 22번 또 없어? 네. 다 풀긴 풀었어? 네. 그리고 이현선 17, 17, 19 또 어디까지 풀었어? 22번 그리고 혜인이 됐고 배성현 또 219까지 풀었어요. 붙였어? 아 잘나왔어? 아, 아 마음에 들구나. 자 일단 219, 229, 237 네, 3개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어디였지? 어디다 챙겼지? 자, 219번 문제 같이 봅시다. 영상 계속 돌아가고 있지? 네. 자, 곡선에 있는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저거고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서로 다른 모든 극각의 합이 4분의 3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이 219번 자, 도함수는 언제 0이 되고 9로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결국 뭐야?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x랑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치? 자 그럼 어떠냐면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자, 얘가 0하고 1하고 2에서 뭘 갖는다? 교점을 갖는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때?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 얘는 대칭 중심이 어디 있는 거 알아? 1,0의 대칭인 함수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다시 우리는 도함수가 1,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떤 얘기로 넘어갈 거야? 원래 함수는? x는 1에 이제 x는 1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말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1 그리고 0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극값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극값 종류 몇 개야? 2개 종류. 그죠? 얘는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극값의 합에 반영 안 합니다. 다시 푸세요. 넘어가자. 노잼. 자, 229번 문제 봅시다. 자, 229는 뭐라고 돼 있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자, 원점을 관통해서 직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의 좌표 x 절편을 2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얘기합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p 대 q가 1대 b를 만족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p는 얘죠? 네.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q는 뭐야? fx와 l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 그냥 빼기 하면서 계산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지.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식이 나오잖아. 뭐라고? y는 한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a의 x 하고씩 끝나게 되죠? 그치? 자, 그럼 다시 문제에서 말하는 p는 뭐야? p는 구할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접하는 상황이면 우리 속해법으로 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방금 했던 거야. 3 곱하기 4분의 뭐로? 2의 4제곱으로 가시면 되지? 그래서 p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나와? 3분의 4가 나오지. 그럼 q는 어떻게 구해? 얘는 인테그랄 일단 걸어야죠? 왜냐면 속해법을 쓸 수 없는 식이니까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계산할 거고 무슨 함수? 빼기 함수 조직분할 거지? 근데 직선에서 3차함수를 빼야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올 거니까 자, 직선에서 3차함수 빼주면 2x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의 x d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 안 하니? 근데 틀렸어? 자, 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x대제곱 한 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쓸 거야? 3분의 2의 x세제곱 한 다음에 2분의 1의 뭐 a제곱 마이너스 2a 하고 x제곱 걸어놓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할 거지? 그럼 이거 a에 대한 4차식 나오는데 뭐 상세되고 상세되고 식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오냐? 4분의 1에 a 4제곱에다가 3분의 1 a제곱을 빼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죠? 자, 그럼 다시. 왜? 아니, 제가 푼 거랑 다른 값이 나왔어요. 제3분의 4이지. 아, 잠깐만. 뭐야? 나 계산했는데? 아, 근데 제가 푼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보자.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넓이 비교할 거야. 3p 대 q가 q는 뭐야? 4분의 1에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뭐대 뭐라고? 1대 b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4분의 3으로 나눠주면 b가 바로 나오지? 그럼 b가 뭐야? 4분의 3의 4분의 1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a 세제곱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니? 리미트 한 다음에 뭐가 어딜까? A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b분의 1 깔라고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니까 최고차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무한대로 가는 거 했어? 네. 그리고 2부터 A까지인데 어차피 적분하고 2 넣으면 상수 나오니까 우리 적분하고 A만 넣어주면 되죠? 네. 적분하고 A 넣어주면 4분의 1 A 4제곱을 생각하고 쭉 나오겠지? 네. 얘는 알바 없으니까 양분의 점 뭐가 나오겠어? 9분의 4 이렇게 나오지 않니?
잠깐만 9분의 4가 아닌데? 16분의 9의 제곱은 16분의 3의 제곱이었죠. 미안해요. 그래서 9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4가 나온다. 넘어갑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칸인데 뭐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갑시다. 알고 보니까 똑같이 나온 게 맞았어. 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보고 오늘 수업 끝내실까? 37만. 이거 모의고사 문제일 텐데 마지막 문제는. 그러네. 자, 보자. 자, 이거 문제에서 말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의 표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일단은 237번 문제를 보면 그냥 xt가 뭐라고 나와 있어? t에 t-1에 자, at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 건 3차 함수인데 0하고 1이 뭐가 된다? 일단은 절편이 되고 절편 하나가 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vt가 뭐래? vt에 대해서 자, 0에서 1까지 자, 절대값 vt는 뭐다? 2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 절대값 vt 접근하면 뭐가 2라는 거야? 거리. 그래, 이동거리가 2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t는 0에서 1까지 자, 이동거리가 2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동거리가 1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일단 기억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를 한번 볼 건데, 자, 이런 류의 합격형 문제는 앞에 있는 정보가 뒤에 있는 그 문제지에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t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하나하나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니에는 뭐라고 돼 있어? 1이 열린 구간 0부터. 열린 구간 0부터. 좋아요. 연질 구간 0부터 1까지 문제. 이게 뒤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마이언부터 1까지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인 t2가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정적분했을 때 0이 나오니? 라고 물어본 상황이잖아.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죠? 나 넘어갈게 그냥. 알겠죠? 자, 해서 기억은 맞아. 그럼 이 말인즉슨 뭐야? 1초일 때 나는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을 못 춘 거야. 그치? 자,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야, 이거를 식으로 보려고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 봐봐. 내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아니면 혹은 1보다 원점에서 멀어진 순간이 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 총 이동거리가 며칠 돼야 되니? 2가 돼야 되지. 그럼 봐봐. 내가 0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야. 자, 봐봐. 그럼 내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지금 경계가 되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치? 근데 내가 0에서 1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 딱 2. 거리가 딱 2가 되지. 그럼 봐봐. 내가 1 딱 찍고 와도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1보다 더 먼 곳에 가잖아? 그럼 필연적으로 내 이동거리는 2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내 최종 위치는 원점에 와야 돼.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1보다 더 먼 곳에 가면 그냥 갔다 오는 데만 돼도 2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동거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니은이 택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야? 이제는 xt표가 존재한다? 는 0이 되는 xt표가 존재한다죠?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이번에는 여기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원점에 멈춰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게 된 거죠. 근데 다시 내가 정적분을 하면 총 값이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되지. 그죠? 정적분을 해서 총 0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자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내 이제 위치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자,
어느 순간 총 이동거리가 2라고 돼 있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딱 넓이가 0이 되면서 우리는 0에서 1까지 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이동거리가 내 위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지. 그럼 지금 어떤 말이야? 이건 1을 정확히 찍고 온 거지? 그쵸? 자 그럼 정확히 찍고 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자 딱 이렇게 갔다가 온 상황을 우리가 연출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랑 여기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않고 거리 2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알지? 그럼 내가 봐봐. 앞으로 간 총거리랑 뒤로 간 총거리가 1하고 1로 같아야겠죠?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1만큼 못 가. 앞으로 갔다고 쳐. 그래도 어때? x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리고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고 쳐도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야 되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채우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원점을 한번 들렸다가 와서 거리를 채우는 수밖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의 측면으로 보면 계산하지 않고도 기억, 니은, 디귿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사실상 거의 물리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뒤로 갔어. 적당히 뒤로 갔다가 어때야 돼? 다시 앞으로 오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러다가 다시 뒤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잠깐만 xt가 지금 뭐야? 3차 함수지? 미분하면 2차 함수죠. 아무리 방향 많이 바꿔도 2번이야. 그럼 3번 바꿀 수 있어 없어? 3번 바꿀 수가 없지? 그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한 번, 2번에 3번 바꿔야 되니까 이런 형상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형상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만 위치를 바꿔서 원점에 도착하려면 이런 케이스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고 충분히 이 정도도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엄밀한 식이나 이런 걸 도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계산 없이도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끝. 그래서 홀딩 포지션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스투카카이브가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스투카카이브는 끝이 안 난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주말 시간 이용해서 제발 그 질문도 하고 내보자. 수정 주간 한 번 더 뭐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네모 버튼이죠? 네모예요.